지난 5월 30대 여성 강모 씨, 밀폐된 욕실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며칠 후 60대 남성 최모 씨, 집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절친했던 두 할머니의 잇따른 투신 자살에 그 사이 일어난 20대 청년 2명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100일 동안 일어난 6명의 자살 행렬.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부터 100일 동안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왜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만 했을까요? 지난달 9일과 16일, 한 시민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벌써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구 임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연이어 발생한 자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이 보이시죠? 창문. 네. 거기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파트의 13층, 90대 이모 할머니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난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더 됐어요. 네, 한 2주 됐. 근데 여기 말고도 6동에도 또 사람 떨어졌어요. 많이 죽었네요? 네, 거의 세 분? 섬뜩했어요. 그때 그날 일어나고 나서 갔다 왔는데 여기 하얀 천 뒤집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름 돋고. 여기 흙 있죠? 흙이요? 네, 요거. 예. 여기 흙을, 여기다 피가 있어가지고 흙을 덮어놓은 거다고. 저게다 핏자국이라고요. 이모 할머니의 자살에 이어 나흘 후 발생한 6번째 자살까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연쇄 자살 사건.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수소문 끝에 서울시청에 글을 올린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4년 전 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광모 씨. 그는 입주민의 자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후배한테 얘기 듣기 후배는 오래 살았던데 예전에는 여기랑 천막을 쥐고 장례도 좀 했었대요. 앞동에서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건너편이나 옆동에서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더래. 그래서 제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연이은 자살 사건으로 주민들의 분위기는 흉흉해졌습니다. 곽 씨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걱정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난 자살의 말도 입에 담기가 싫어요, 솔직히. 나도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한순간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여 아내가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곽 씨는 일을 그만두고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임대 아파트를 뒤흔든 6명의 자살 사건. 특히 최근 일어난 96 이모 할머니의 자살은 고령의 주민들에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파갖고 노인네가 쫙 날려갖고 저녁도 못 걷고 이랬었어요. 죽기 전에 한 사흘 태어서 여기 나왔어도 우리랑 저 아줌마랑 안 가서 같이 안 가서 이 얘기도. 네. 허리가 아파 그러더라고. 그래 할머니 너다까지 왜 가요 그러는데 허리 아파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 갔다 그랬어요. 늘 찾던 경로당에서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할머니. 결국 끔찍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끔찍한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90대 강모 할머니의 투신 자살. 평상시 할머니가 끄고 다니는 거를 잘 가지고 다니셔요. 사고 날도 앉아가지고 이제 프레임으로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그러는데 한 오후에 10분인가 있으니까 막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동에서 할머니가 추락을 했는데. 두 할머니의 잇따른 자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먼저 강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우리 어머니인데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강 할머니의 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진은 가까운 이웃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겁니다. 가족들이 취재를 허락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모 할머니의 아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놀랬죠. 놀랬지만은 뭐 어떡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가가지고도 반 시간 동안 내가 지켜서서 보고 그러고선도 혹시나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어날까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영 가시고 말더라고요. 아들 내외와 손자가 잠든 사이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이제 나도 장애자고 내 아들도 지금 장애자예요. 그것 좀 해보려고 기초수급자 그것 좀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에겐 일정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번번이 제외됐습니다. 내가 벌어서 먹는 수밖에 없는 거지. 담배꽁초 줍는다 그랬는데 그 도로가생이 저기 해가지고 그거 다 쓸고 그거 치우고 그래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아들 변모 씨가 간간히 공공근로를 통해 버는 돈까지 모두 합해도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4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달이면 끝나요. 이제 그거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이 많다고 안 써주고 또 그 돈 벌어봐야 뭐 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 20만 원하고 장애연금 한 10여만 원하고. 변 씨는 극심한 생활고가 어머니를 자살로 몰고 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90이 넘은 두 노모의 죽음으로 이곳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또 다른 입주민들의 말무탈 아픔을 들어봤습니다. 자살 사건이 잇따른 이 아파트는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세터민, 철거민 등 임대 아파트 중에서도 최저 빈곤층을 위한 주거 공간. 임대료는 한 달에 3만 원 선. 최근 치솟는 전세 월세 가격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조차 이들에겐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렵게 입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모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들었습니다. 아들 있다고 5월달부터 땅 안 나오고 아무 소식도 없이 안 나오고. 떨어져 있던 아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뚝 끊기고 만 겁니다. 말도 못하죠.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앞이 캄캄하죠. 저처럼 이렇게 답답할 때는 여기서 뭐 몇 동에서 떨어 죽었네, 자살했네. 날마다 답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도 오지게야 자살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관할구청에선 아들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뭐 벌기는 뭘 벌어. 버나 마나 갖다 줘야 살지. 길에 와야 살지요. 너무 가슴 아플 때고 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아들이 원망스러워요. 네가 있어서 영세민 저게가 안 나오면은 야 어떻게 살아야 옳겠나. 예, 너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죽는 수밖에 없다. 가족이 차라리 한꺼번에 자살해보니까 편하겠다. 내가 그냥 옮겨줘. 기초생활수급비는 가족의 주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노부부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네 식구의 한 달 생활비는 이제 노령연금으로 받는 20여만 원이 전부. 거기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를 제외하면 생활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갈수록 궁핍해져가는 생활.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손자 승석입니다. 선생님 칭찬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아이고 잘하는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승석이.
반에서 반장을 할 만큼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합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해. 내 가슴이 째지는 거예요. 내 마음만. 조건도 이런 조건에서 애가 공부를 그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13살 승석이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떨까? 못 사는 느낌이 되게 들었고 막 뭐가 없는 느낌. 같이 그 모든 숙제하러 갈 때 근데 좀 잘 사는 애들이 좀 많은데 저희 반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잘 살고 넓은 집에서 사니까요.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린 승석이에게도 가난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만 잘 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못 살고 있고 아주 이제 빈곤을 거쳐가지고 뚜렷하다 보죠. 컴퓨터 TV 있고 화장실 두 번 있는데다가 벽걸이 TV 있고 아주 큰 거에다가 3D TV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작은 TV하고 또 청소기라고 하죠. 작은 거나 그런 거죠. 하지만 승석이는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겁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요, 토닥여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이런 집에 사는 분들 제가 이제 도와주고 그럴 거예요. 승석이는 가족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빈곤층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까?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 자체가 가족 부양의 책임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능력이 있으면 수급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를 했거나 아니면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수급을 탈피하시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최저 생계비 지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감퇴시키는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급자가 뭔가 자활을 위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했을 때는 그것만큼 수급을 줄일 게 아니라 어떤 공제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자기 소득을 늘려도 수급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부분적인 의료나 주거, 교육 같은 부분급여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되면 영구임대 아파트에 계시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자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산책을 시켜드리는 58살 송모 씨.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몇 개월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에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있는 거에서 그 수급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서 나는 같이 있는 거거든요. 또 엄마를 또 끝까지 내가 모시겠다 하고서 모든 걸 버리고서 와서 있는 거고.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했지만 오히려 자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길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동생이 일을 들어가서 거기 소득이 잡혔다 이거지. 그 동생분이 어머니한테 돈 좀 붙여주셨어요? 지금 붙일 상황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불량 그런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깎여 나가는. 거기서 못 보내줘서 나름대로 저기고 또 이쪽에서는 또 내가 또 나오는 건 그나마 또 깎이니까 좌절이 되는 거야. 거기서 좌절이 돼요. 수급자 나오는. 연락조차 없는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최근 1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면 이마저도 끊길까 아들은 두렵기만 합니다. 한 달 40만 원의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이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됩니다. 비뇨기과, 신경과, 그다음에 폐색전 먹는 약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일조차 쉽진 않습니다. 오는 반찬들, 이게 보내주는 반찬이거든요,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 오는 반찬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매 끼니는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이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혼자 울어요 그냥 집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극단까지도 온 수시로 많이 오죠. 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환갑을 앞둔 아들. 송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가끔 우울증 교육도 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엄마가 있어서 내가 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그때는 나 혼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취재진이 만난 한 가족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4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노모가 있었고 노모를 돌보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들이 있었고 이 사이에서 교육적 혜택이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그저 꿋꿋하게 스스로 잘 지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격려.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닐까요? 시사계획맥 오지혜입니다.